오늘은 세계문화유산 조선왕조 서삼릉 이야기입니다. 서삼릉은 고양시 덕양구에 있습니다. 서삼릉은 서쪽에 있는 세기의 능이며 1537년 한릉 서쪽의 중종의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 희릉을 이전하고 1545년 희릉 서쪽에 중종릉을 조성하여 정릉이라 하였습니다. 1546년 인종의 효릉을 조성하고 1562년 중종을 선정릉으로 이전하였습니다. 16대 인조의 소윤세자의 소경원, 철종의 예릉이 경내에 조성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전국에 있던 왕실 가족의 태실가, 왕자, 왕녀, 후궁들의 무덤을 서삼릉 경내로 옮겨와 집단 태실과 분묘군을 조성하였고 운유세자의 효창원도 옮겨왔습니다. 광복 후에는 의소세선의 의령원과 후궁들의 묘, 폐비인시회묘가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초처장은 왼편에 농협의 젖소 개량 사업소가 있고 우측에 원당 종마 목장이 차지하고 있어 매우 협소합니다. 효릉과 소경원은 젖소 개량 사업소가 주변을 차지하고 있어 비공개 지역이고 또한 서삼릉 오른쪽은 마사회의 원당 목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당 목장은 기수 양성 및 말 홍보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1,000원이며 고양시 주민은 500원입니다.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태실 권역은 7일 전 예약하여 관람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 참여마당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름과 소경원은 비공개 지역으로 사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출입할 수 있습니다. 희릉은 장경왕후의 달릉입니다. 장경왕후는 중종의 두 번째 왕비로 반정공실의 딸로 15살에 소기로 입궁해서 쟁쟁한 왕비 후보들을 물리치고 막강한 친정덕으로 중종 계비로 간탁되어 10년 만에 아들을 낳고서 며칠 만에 죽었는데 그 아들이 하늘이 내린 효자 인종 임금이십니다. 어린 핏덩이를 놓고 갈 때 눈이나 제대로 감을 수 있었을까요? 효릉은 인종 인선왕후의 쌍릉입니다. 농협 젖소 개량소가 들어서 있어 비공개 지역으로 사전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1545년 인종 능 조성시 인성왕후 능 자리 조성하고 인성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쌍릉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처음 효릉 조성시 병풍석이 없었으나 인성왕후 능 조성할 때 인종 봉분에만 병풍석을 추가하였습니다. 인종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모가 죽어서 든든한 후원자가 없었던 불운한 왕으로 왕위에 오른 지 9개월 만에 죽어서 제 기간이 가장 짧은 왕입니다. 성군을 자질했으나 효심이 너무 깊어 중종 간병에 너무 많은 체력을 소모해서 결국 병환으로 31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사에서는 문정왕후가 독살했다는 설도 있으나 실록에는 병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나친 효심으로 병을 얻어 이복 동생인 어린 명종에게 왕위를 넘겨 문정왕후의 실정을 초래하고 결과론적으로는 국가의 미래에 부정적으로 된 것 같아 씁쓸합니다. 어머니인 장경왕후와 함께 서삼릉에 있으면서 못다한 모자의 증을 나누며 효도하고 계십니다. 인성왕후는 자식이 없었는데 후궁 3명도 소생이 없는 걸 보면 인성왕후 탓은 아닌 듯합니다. 63세에 죽어서 인종과 나란히 계십니다. 12대 인종의 가계도입니다. 예릉은 철종과 철인왕후의 쌍릉으로 조선왕조의 마지막 왕릉 형태입니다. 성마, 장명등 등 일부 성물은 땅에 묻혀있던 중종의 옛 정릉 성물을 사용하였고 장명등은 문석인 가운데가 아닌 능침 앞쪽에 배치한 특이한 형태입니다. 정자가에서 볼 때 왼쪽이 철종 임금님이십니다. 예릉은 1863년 철종이 세상을 떠나자 1864년에 희릉 서쪽에 조성되었고 철인왕후가 1878년에 세상을 떠나자 쌍릉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때 철종후 정자각이 진례 상태여서 철인왕후 흉내를 위해 가정자각을 지었습니다. 가정자각은 3년상 이후 철거하고 합치합니다. 죽음을 애도하는 3년 동안의 의례를 흉례라고 하고 이후 신주가 종묘에 부매된 뒤의 의례를 길례라고 합니다. 현재도 가정자각 조석이 남아 있습니다. 예릉 산릉도가무계의 유문도입니다. 여기서 길류궁은
국장의 발인에서 영구를 묘소로 옮기는 도중에 임시로 혼백을 모시게 가설하던 막차입니다. 헌종이 후사 없이 죽자 급하게 왕족을 찾으니 사도세자의 서자 또 서자의 서자가 철종이니 철종은 한참 변두리 왕족인 사도세자의 손자 전계대원군의 아들입니다. 1849년 신조의 순원 황후 명으로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철종의 가계도입니다. 철종을 흔히 강화도령이라고 하지만 한성에서 태어나서 자라다 아버지가 강화도로 입에돼서 사사되고 형도 사사되고 강화에서 5년 살았습니다. 철종이 일자무식은 아니더라도 왕으로서는 아주 낮은 교육 수준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서민의 고통을 잘 알았기에 순원 황후가 3년 만에 수렴 청정을 거두고 신정을 시작할 때 여러가지 개혁을 시도했으나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극심해서 그냥 허수아비 왕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종이 정치에 무관심해야 안동 김씨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에 의도적으로 술과 여색에 빠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장했던 청년이 재위 말년에 시름시름 앓다가 33살에 죽게 됩니다.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닌데 차라리 강화에서 순박한 여인 철종의 첫사랑 봉이랑 자식 낳고 살았다면 천수를 이루지 않았을까요? 야사에 의하면 철종이 봉이를 궁으로 데려오고 싶어 했으나 신분이 천하다고 반대하고 철종이 상사병이 나자 봉이를 독살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야사일 뿐입니다. 동흥궁은 철종이 왕이 오르기 전에 살던 집으로 철종이 왕이 오르자 강화유수 정기세가 건물을 새로 짓고 용흥궁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붕 옆면이 8팔자 모양인 팔짝지붕집이고 지붕을 받치면서 장식을 겸하는 콩포가 기둥 위에만 있는 주심포 양식입니다. 경내에는 철종이 살았던 옛 지붕을 표시하는 비석과 비각이 있습니다. 철종은 왕비와 7명의 후궁에서 5명의 왕자와 1명의 옹주를 두었으나 모두 아기 때 죽고 영의 옹주 하나만 시집을 갔으나 시집간 지 3달 만에 14살 나이로 죽었습니다. 일점 혈육도 남기지 못한 허무한 인생이었습니다. 철인왕후는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중심인물인 김문근의 딸로 친정을 위해 주청을 철종한테 계속해서 철종은 철인왕후를 멀리하고 더욱더 여색에 빠져들었습니다. 대가택아시로 자란 왕비와 시골 농사꾼으로 자유분방하게 산 철종과는 문화적 차이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철종이 세상을 떠나고 1878년 현경궁 양화당에서 42세로 죽어서 미우나 고우나 철종 옆에 나란히 계십니다. 서삼릉 입구에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아래에는 작은 금총교가 있습니다. 소경원은 3기 원중에서 가장 먼저 조성되었습니다. 향로와 어로는 묻혀있고 정자각은 터만 있습니다. 인조 첫째 아들 소현세자의 원으로 청나라의 심양에 10년간 볼모로 가 있었으며 반청 친명 정책을 펼쳤던 아버지 인조와 대신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였습니다. 친청 인물로 귀국 2달 만에 급사하였습니다. 인조실록에는 사신의 9고망에서 출혈되고 있고 시신의 낯빛이
진흙으로 변해 있었다고 하여 독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의령원은 영조의 손자 사도세자의 첫째 아들인 의소 세손묘로 1750년 서울 부가현동에 묘를 조성되어 의소묘로 불리다가 1870년 의령원으로 격상되었습니다. 1949년 소삼릉으로 이장되었고 표석의 글씨는 영조 친필입니다. 효창원은 정조 후궁 의빈성씨 아들인 문효세자묘로 5세에 사망하여 1786년 서울 효창공원에 조성하여 효창묘로 불리다가 1870년에 효창원으로 격상되었습니다. 1944년 소삼릉으로 이장되었고 입구에는 정조가 직접 글을 쓴 신도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태실권역 이야기입니다. 태실권역에는 회묘, 후궁묘, 왕자 왕녀묘 및 태실이 있습니다. 회묘는 성종후 폐비이자 연산고 사친인 폐비 윤씨묘로 1482년 사사되자 경기도 장단의 일반묘로 조성되었다가 1497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으로 이장하고 회묘를 하였습니다. 갑자사가 발생으로 회령으로 격상되어 왕릉 형식으로 다시 조성되었다가 1506년 중종 반정으로 다시 회묘가 되었습니다. 1969년 서삼릉으로 이장하면서 동대문구 회기동에서 능침 공간만 이장하여 홍살문 정자각이 없습니다. 회 글자는 회기동 회와 같으나 한자는 다릅니다. 명문 대가집 출신 인수대비는 한미한 출신 윤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참고로 조선왕실에서 가장 왕비를 많이 배출한 곳이 한씨 집안입니다. 연산군이 성정함에 따라 세자의 생모인 윤씨를 자식궁으로 불러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자 인수대비를 비롯한 반대 세력이 여론을 잠재하기 위해 사사시켰습니다. 야사에는 폐비윤씨가 성종이 지나가는 길목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 무덤이 버려진 채 있다가 세자가 장성하자 겨우 묘를 마련하고 제사를 지내게 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자식이 소중한 것 아닐까요? 후궁묘역은 빈 귀인묘역과 수기묘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빈 귀인묘역은 조선과 대한제국 왕과 황제의 후궁묘 16기를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에 옮겨온 곳입니다. 각 묘에는 상석과 묘표석이 세워져 있으며 모두 하나의 복장 안에 있습니다. 나머지 성물들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조 의빈성씨 묘입니다. 정조 원빈홍씨 묘입니다. 수구묘역은 조선시대 후궁묘 5기와 만친왕묘를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에 옮겨온 것으로 공동묘지와 같습니다. 각 묘에는 상석과 묘표석이 세워져 있으며 일부 묘표석 뒷면에는 일본의 언어를 삭제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모두 하나의 곡장 안에 있으며 나머지 성물들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고종의 장자인 만친왕의 묘도 옮겨졌고 성물은 태릉 역사문화관 앞에 있습니다. 영무당 귀인이시면은 빈 귀인묘역에 있어 만친왕은 어머니와는 떨어져 있습니다. 왕자 왕녀묘역은 왕자묘 8기, 왕녀묘 14기, 총 22기의 묘를 일제 강점기에 옮겨온 곳입니다. 태실은 서산 경내에 54기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전국에 흩어져 있던 왕실 태실을 발굴하여 수습하였습니다. 오석 비군과 화강석 비군으로 나누어지는데 오석 비군은 왕과 황제, 황태자의 태실이고 화강석 비군은 왕실과 황실 가족들의 태실입니다. 태실은 왕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태반과 탯줄을 묻는 석실로 아기의 탯줄과 태반은 좋은 날을 택하여 깨끗하게 100번 씻은 다음 폐 항아리에 넣게 됩니다. 작은 항아리 바닥에 동전을 안면이 향하게 한 후 그 위에 태를 놓고 기름 종이를 항아리께 덮습니다. 그리고 다시 준비된 큰 항아리에 태가 든 작은 항아리를 넣어 태실까지 운반합니다. 태실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사람들은 태가 다음 아이를 잉태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부정타는 것을 꺼려하여 재앙이 없는 방향에서 태우거나 묻었습니다. 태실을 모실 곳은 풍수질상의 필지로 신중하게 골랐으며 태실을 모신 후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명의 관리인을 두었습니다.